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은 1면과 3면을 털어서 이 코스닥 시장을 좀 집중 분석을 하고, 코스닥 시장의 현재 부진 상황을 점검을 하고 도대체 이유가 뭔지 분석을 한 다음에 전문가들의 이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 수 있는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내놓는 그런 기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일면 토끼사부터 보면 코스닥 관련돼서 자금 조달 맡기고 좀비 기업 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좀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 올 들어서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고,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하락률이 높습니다. 올 들어서만 이제 20%가 넘게 떨어질 정도로 코스닥 시장은 주시장인데 투자를 해야 되는 시장인가라는 그런 공포감이 들 정도의 상황을 좀 계속해서 좀 전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시장 상황이 지수가 계속 떨어지다 보면 당연히 시장에 들어오는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이제 표에 나오겠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으로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14조 정도, 15조 가까이 거래되던 코스닥 거래 대금이 엊그제죠. 11월 19일 현재 7조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더 밑으로 좀 거래 대금이 줄어들 정도로 코스닥 시장은 지금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는 거고,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즉 코스닥의 관심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가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까지 부진한 이유를 분석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시장이 건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그런 상장사들이 시장에 별로 없고, 문제가 많은 기업들, 한계 기업들, 흔히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계속 시장에 남아 있으면서 시장의 건강함을 갉아먹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거래 정지된 곳이 100곳에 달하는데, 이들 같은 경우 상장 폐지 기간이 너무 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희망고문만 당하다 결국 손실이 더 커지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고, 올 들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게 13개나 39개나 되는데, 이들 중 13%가 또 무증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앉아서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나스닥의 사례를 좀 들고 있는 겁니다. 나스닥은 상장이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좀 쉽다, 간소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장 폐지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매년 들어오는 기업들도, 상장하는 기업도 수백 군데지만 나가는 기업들이 더 많아서 나스닥 상장사 수들은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상장사들이, 코스닥 상장사들이 매년 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량 부담만 늘어나니까 시가총액이 늘어나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니 코스닥 시장의 이런 건강함이 계속해서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3면에 나온 기사들을 좀 보면 유상증자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얘기는 저도 몇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발행 물량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희석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재료가 분명히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더 안 좋은 게, 유상증자도 많이 할 뿐더러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이 투자 자금 마련이라 이런 회사의 어떤 미래 성장이라는 이런 부분을 위한 유상증자가 아니라 전체 유상증자의 절반 이상이 운영 자금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코스닥 상장사들의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유상증자를 해서, 즉 주주들의 자금을 털어서 회사를 꾸역꾸역 이게 이어가는 이런 한계 기업들, 좀비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기업들 상당수가 시총 1,000억 미만의 작은 상장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의 투자를 또 코스닥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수익보다는 손실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건전성을 빨리 좀 개선하기 위한 이런 신속 퇴출 방안 마련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와중에서 또 양질의 기업들,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혹시라도 도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지만 자금난이 일시적인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자금 부분 지원이라 이런 부분을 좀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데일리가 좀 꼬집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좀 주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트럼프 이제 2기가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확정된 게 11월 초였죠. 11월 초면 보통 웬만한 기업들은 다 내년도 경영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뭐 휴가 갈 건 휴가 가고 뭐 이런 식이 보통
일반적인 루틴인데 올해는 상황이 좀 완전히 다르죠. 물론 뭐 트럼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결국은 끝까지 갔어야 되고 11월 초에 돼서야 미국의 이 가장 큰 이슈, 즉 대선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금 그동안에 만들어놨던 경영 계획 또는 준비하고 있던 경영 계획을 좀 서둘러서 손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주력 기업들인 주력 분야인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2차 전지, 그다음에 태양광 쪽 이런 업종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미국에 투자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백지화, 그러니까 제로 상태로 다시 좀 전면 재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에 대한 북미 공장에 대한 투자를 특히 더 강화한다기보다는 기존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화를 높이는 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현재 인기가 높은 하이브리드 차, HEV 차량의 북미 생산을 대폭 확대를 하고 또 하나 이제 전기차 부분도 트럼프의 어떤 그런 IRA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이 전기차 쪽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전기차 부분을 그냥 전기차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EREV라고 그래서 주행거리 연장용 전기차 생산을 좀 집중하겠다. 이 생산을 대폭 확대를 하고 그 생산도 역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북미 공장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이런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좀 눈에 띄는 거는 이번에 현대차 이 전체 CEO를 바꿨죠. 근데 바꾼 사람이 호세 무뇨스라고 하는 북미 판매법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법인의 CEO를 현대차 전체 CEO로 이번에 바꾼 겁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의 어쨌든 생존을, 그러니까 결판을 내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인사에서도 그렇게 현대차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배터리 업계나 반도체 업계는 일단은 투자 규모를 조절하는 부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터리나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가장 큰 우려를 많이 좀 낳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 계획을 좀 축소를 해서 자금 부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미 공장의 생산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재 이제 공장을 완공을 해서죠. 그런 쪽으로 좀 신중한 입장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업체 같은 경우는 반면에 기존에 있던 투자 계획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북미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좀 속도 조절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북미 쪽에서 생산을 확대하는 이 부분이 하나가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미중 간의 갈등 관계가 더 심화될 것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어떤 탈출 부분, 중국의 엑시트를 상당히 좀 속도를 내겠다라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 중국 법인을 모두 매각하는 상황이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중국의 스테인리스 공장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을 현재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증권면으로 좀 가보면은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ETF 상품의 수익률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 상품 수익률이 올해 마이너스 12%. 이제 지수보다는 나은데 수익률에 좋지 않죠. 지수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반면에 해외 주식형 ETF 상품은 무려 30%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1년에 30%의 수익률을 낸다는 건 엄청난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ETF 상품에서 국내 투자와 미국 투자 사이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연초 대비 국내 주식형 ETF 수익률과 설정액 상황들 나오고 있죠. 설정액도 보면 국내 주식형은 3조 4천억밖에 안 늘어나는데 해외 주식형 ETF 상품에는 무려 10조 원이 넘는 돈이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가 올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더 가속화될 수 있다. 특히 설정액 측면에서, 유동성 측면에서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전문가들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참고적으로 좀 오른쪽에 올해 지수 증감률 표를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피가 마이너스 7%, 코스닥이 무려 20%가 넘죠. 반면에 나스닥은 25%, S&P 500은 23%나 올해 지수가 현재 장이 다 끝나지도 않은 올해 장이 끝나지 않는데 이렇게 벌써 올리고 있습니다. 다우도 좀 떨어진다 해도 15%나 되고요. 일본도 14%, 중국도 11%나 급등했고 니프티 50은 이제 인도 지수 얘기인데 인도도 8%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 최근에 떨어져서 저 정도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국내 주식형 펀드와 그러니까 주식형 ETF 상품과 미국에 투자한 ETF 상품들 간의 이 수익률 격차가 심각하다. 그럼 전혀 답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국내에서 출시하는 ETF 상품들 중에서도
뭐 방산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우주항공이라든가 그러니까 미국과 관련돼서 수혜가 예상되는 쪽은 상당히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부 상품은 70%까지 수익률이 나올 정도니까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 중심으로 결국은 될 상품들 중심으로 ETF 상품에 대한 투자도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들을 이 수익률 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이제 자동차주 얘기인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당선 이후에 자동차주들도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IRA 등등등 해서 뭔가 미국에서 기대를 갖고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뭔가 이런 계산에 좀 여러 가지 셈법에 좀 꼬임이 발생했다. 이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던 건데요. 근데 최근 들어 다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 한번 볼까요? 11월 달, 이번 달 들어서 현대차와 기아차 주가 추이를 보면 주초에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주가가 좀 빠져서 현대차 같은 경우 19만 원대 중반, 기아 같은 경우 8만 원대 후반까지 주가가 떨어졌던 게요. 지금 이제 2주차 넘어가면서부터는 현대차도 21만 원대 중반, 기아차도 9만 원대 중반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뭐 올 상반기 때 그렇게 근 30만 원 육박할 때까지 주가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 현대차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이제 악재가 좀 어느 정도 악재로서의 좀 영향력이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는 건데요. 결국은 앞서 현대차가 이제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경영 전략을 펼칠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동차주가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아니라는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좀 보고 있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현대차가 좀 뭐 CEO까지 바꿀 정도로 이번 트럼프 당선 이후의 어떤 그런 경영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현대차 기아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우려감보다는 뭐 호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는 정도로 상황이 조금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데일리 증권면의 기사에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